28.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실존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함으로써 실존이 드러나고 실존이 드러나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늘 몸을 감각하노라면 마음이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아 생각이 잠잠해져서 무심이 되어 지금 여기의 현실에 뿌리를 내려 일심이면서 무심이 되어 잠재된 본질인 정신이 차려지면서 분심이 회복됩니다. 실존이란 몸과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다가 마음이 몸을 따라다니며 늘 비추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여 비추어 심신이려가 됨으로써 실존을 실감하게 되고 실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나 근본인 본질, 영성, 정신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과 외면의 경계선이 툭 터져 안으로 보면서도 밖이 보이고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안을 보려면 밖이 안 보이고 밖을 보노라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와 객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객 일체가 되어야 정신이 차려졌다, 정신이 들었다고 할 것입니다. 심신이려가 되어야 주객 일체가 되고 주객 일체가 되어야 무한 허공성, 진묵성, 청정성, 광명성인 성품의 속성이 보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을 늘 봄이 실존이고 성품을 늘 봄이 현성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성품인 본질과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허공성이 청정성이 되고 청정성이 광명성이 되듯이 부동한 가운데 통하고 동하여도 부동하여 움직여도 움직인 바가 없어 동정의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동정이려가 솔성지도라고 할 것입니다. 실존이나 본질을 실감하려면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면 상하, 전후, 좌우의 균형과 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다른 한쪽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균등하고 조화롭게 부리고 쓰는 지휘 능력이 발현됩니다. 봄 29. 솔성지도.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의 바탕이요 근본인 정신 성품의 속성인 무한한 허공성, 청정성, 광명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고 늘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을 보고 통하는 것이 양성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정신을 차린 가운데 몸과 마음을 부리고 씀이 솔성지도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밖으로 흐트러지는 원심력을 안으로 모으는 구심력이 이겨 하늘의 중심인 천원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이 잡히면 목을 쓸 때에 밑에서 불을 지피고 위에서 저어주면 묵이 어리어 묵이 쑤어지듯이 허공성이 어리어 얼이 됩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이 되어야 부동하고 불변하게 되어 동하여도 부동하고 변하여도 불변하게 됩니다. 솔성지도의 요체는 12선악 장단이라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현상적 개념적으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12선악 장단을 바른 것이 그른 것이고 그른 것이 바른 것이고 착한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 착한 것이고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이치를 소상히 밝혀 둘이 아닌 하나의 이치를 생각으로 규명하고 언어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구사하되 어떤 한 생각, 한 티끌, 한 결론도 남지 않을 때 솔성지도가 행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보기 싫다, 듣기 싫다는
이분법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수긍하고 포용하는 평등 성지가 발현되고 어떠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텅 비워져 조건 반사적인 언행이 일어나지 않아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대원 경지와 문제에 닥쳐 직관적으로 행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되고 시대의 흐름이나 일의 방향이나 진척을 가늠하는 묘관 찰지가 발현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소아 본의가 대아 본의가 되고 계령이 대령에 합일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이사무예, 사사무예가 되어 이판, 사판의 구분이 없어져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12선악 장단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대균형과 대조화를 이루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훈훈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가운데 머리는 텅 비고 냉철해집니다. 이 지경이 되어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성품 자리를 보고 늘 성품 자리를 여의지 않고 통하여 성품을 길러 심신이 둘이 아니고 주객이 둘이 아닌 이치에 근거하여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펴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고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하여 늘 성리 연마를 하여 균형과 조화를 갖춘 사람을 완성하여 견성 양성으로 꽃을 피우고 솔성지도록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검증과 점검. 마음이 뭔가 분열되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기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인 전통이나 관례, 도덕률에 따라 자기 언행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을 자행하여 스스로 벌을 주고 벌을 받으며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기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의 능력이 없으므로 남들에 대하여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점검하는 안목이 없는지라 지나간 과거의 행적을 조사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자행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사람과 현재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본심, 천심을 회복하였는가, 의식의 스크린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으며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가, 얼마나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여 안정적인가, 얼마나 광명이 충만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히고 축이 바로 서 있는가, 균형감이 어느 정도인가, 상하, 전후, 좌우와 소통하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양쪽을 다 살려 쓰는 조화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가 아닌 지금 여기 실존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와 표정과 언어, 행동을 점검을 통해 직관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같은 분도 흉이 84,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과거의 행적을 더듬는 검증을 통해 그 사람을 알려고 하기보다 지금 여기 실존하는 사람의 됨됨이, 의식 수준의 정도, 본심을 회복한 정도를 점검을 통해 아는 것만이 사람을 평가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검증은 이원성인 생각의 모드인 사람들이 행하는 패턴 틀이라면 점검은 이론성인 감각의 모드인 사람이 행하는 지혜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므로 남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감각하여 몸과 마음의 분리 분열을 종식시키어 몸과 마음이 합일이 되면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되고
이윽고 남의 실존도 점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을 알려면 지나버린 과거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존을 점검에 의해 알아야 합니다. 점검은 자기 점검부터 시작됩니다. 남들을 대하면서 보기 싫다, 좋다, 듣기 좋다, 싫다는 분별심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남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남들이 자기를 비방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문제에 당면할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상태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도피하는가. 기꺼이 맞이하여 돌파하고 해결할 궁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일상의 자기 점검 사항입니다. 봄 30일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 깨닫기.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근원인 우주정신은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정신이라고 합니다.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자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과 안으로 향하는 구심력, 이 두 개에 맞서는 힘에서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중심이 잡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 공간적으로 무한한 가운데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심력을 발동하려면 마음이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늘 감각하여 중심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이 이루어져 두 개의 상반된 힘이 하나가 되어 집중력이 이루어지고 일심이 이루어져야 테두리가 없는 허공성 제로 무심에 이르러 본질, 영성,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내면적인 영성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외면적으로 세상만사가 생겨납니다. 본질이 원인이 되어 현상이라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에 거슬러 닿습니다. 제로에서 현상기로 나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늘봄하여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로란 허공성이요, 침묵성이요, 청정성이요, 광명성입니다. 텅 비었기에 고요하고 깨끗하며 깨끗하기에 광이 나서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말합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기에 풍요하여 부족함이 없고 무한한 공간에 균등하게 꽉 들어찬 은미한 광명이 사그라지지 않으므로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진리는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가운데 텅 비고 가득 참이 둘이면서 하나로 균형이 있고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통하여 일심을 통하여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본심의 가타, 본질인 천심, 천성을 회복하여 평소에 넉넉하고 우리는 집중력을 통하여 일심을 통하여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본심의 가타, 본질인 본심, 천성을 회복하여 평소에 넉넉하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안정된 마음을 견지합니다. 본심은 정적이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본심에서 발로된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선이라고 하면 본심을 상실한 가운데 단해진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악이라고 합니다. 본심에서 표출하려면 집중력,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 일심, 한마음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구사할 수 있어 선을 향하여 풍요와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두 개의 상극하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이원성인 두 마음으로는 파괴적이고 소비적이 되어 악을 향하여 결핍과 질병과 불행에 시달리게 됩니다. 본심을 깨달아 회복하면 이미 더 구할 것이 없는지라 목적을 추구하되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목적에 감사합니다. 목적을 추구하되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된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심을 깨달으면 빛으로 충만하여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지지 않아 우울한 기색이 없고 텅 비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어서 넉넉하고 풍요하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여 거리낌이 없어 당당하고 막힌 데가 없어 툭 터져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평소에 항상 이러한 정신을 견지하면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화평이,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따라올 것입니다. 본질을 깨달아 지나면, 본질을 깨달아 지니면 성격이 달라지고 기질, 체질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성인 본질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봄 32.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이란 뜻입니다. 목 윗부분인 두뇌의 생각 다르고 목 아랫부분인 가슴의 정감이 다르면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되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하여 나오는 소리나 행동입니다. 마음과 몸이 합일되어 나오는 언행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두뇌에서만 나오는 생각은 형식적이고 천박하여 감동이 없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음과 몸이 합일해서 나와야 진정성이고 마음과 몸이 분열해서 나오면 진정성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난과 괴로움을 가슴에서 느끼면서 나오는 소리는 진정성이 있지만 가슴에서 느끼지 않으면서 건성으로 나오는 소리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가슴이 닫혀 비좁고 어둡고 차가운 사람은 상대방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 공감하지 못하고 가슴이 열려 드넓고 환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야 상대방을 포용할 공간이 있고 정감이 있어서 공감과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성이란 현실성에서 발로되는 것이지 미래성에서는 발로될 수 없습니다. 정책이나 이념을 통하여는 현재에 속한 몸을 도외시하여 이신전심이 이루어질 수 없고 생각이 짙는 공허한 메아리만 겉돌아 진정성이 아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현재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인지라 진정성이 아니어서 소통을 통한 공감과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가슴을 울릴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는 언급은 정치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고 가슴에서 실감을 할 수 없는 공허한 감정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은 현실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언어인지라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지금 여기에 문제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를 도외시한 미래의 설계나 계획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허구입니다. 의식이 진일보한 깨어난 사람은 현실을 떠나 미래로 가지 않고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맞이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다가 보면 다음 수순이 저절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실존하는 현실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소통을 통하여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면의 소통을 등한시하면서 외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진정성은 마음과 몸, 두뇌와 가슴의 일체인 심신일여와 주객일체에서 발현됩니다. 진정성이 발현되어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도출되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봄 33. 멘붕, 멘탈 붕괴. 멘붕이란 에고가 충격을 받아 에고가 무너져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하얗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멍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지라 생각의 모드인 에고로서는 대단히 놀라 당황하고 싫어하지만 본질인 정신을 깨달은 감각의 모드에서는 에고가 죽어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 무심 평상심이므로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아 멘붕이라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같이 에고가 텅 비어 고요한 경지를 맞이하였는데 의식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에고가 무너진 멘붕이야말로 에고가 텅 비어 고요하고 환한 본심의 경지이므로
깨달을 찬스임에도 에고는 거부하고 저항하여 깨닫지 못하고 멘붕이라고 말합니다. 에고가 무너진 멘붕의 상태야말로 일시적으로나마 깨달음을 체험할 찬스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구심력, 집중력, 일심이 길러져 원심력을 이길 수 있는 감각 모드가 되어야 제대로 보고 감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 생각을 발하여 멘붕의 상태를 붕괴시키는 바람에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는 멘붕이 일어나고 깨달은 분상에서는 더 이상 멘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봄 34 시대정신. 시대정신은 대중의 의식 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의 이원성에 의한 생각의 모두에 의거하여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양당 정치 체제 등으로 보수 진보 좌우로 분열하고 유산자와 무산자, 경영자 총연합회와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등으로 갈려 대립 갈등 투쟁하는 양자 택일의 이분법적인 구도였습니다. 한편 IT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 전환하여 논쟁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가 활용되었으나 이긴 자도 패배한 자도 가려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권력의 양상은 전제군주제에서 발언한 권위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 시간을 향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시간에 쫓겨 사는 형편이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의식주의 수준이 그 옛날의 왕후 장상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는데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궁핍감과 부족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돈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돈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물질에 의존하면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외부의 물질 획득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내부의 본심, 천성이 회복되어야 가능한 형편입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말미암은 생각의 모드에서 비롯된 정근대적인 낡은 의식을 바꾸려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인 감각 모드로 바꿔 지나버린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망상이 전무하여 지금 여기에 현실 감각이 활짝 열린 대원경지가 되고, 생각이 정해놓은 다음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감성으로 파악된 현실의 당면 문제에서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소작지를 행하고, 상중하 전후 좌우로 구분하고 대접을 달리하지 않는 비권위적인 인간관계인 평등성질을 발현하고, 일의 방향과 진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생각으로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과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겪지 않고 감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직관지, 묘관찰지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란 대중의 의식이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드란 물성유지이고 감각의 모드란 영성유지입니다. 영성유지가 되면 물성에 끌려 다니지 않고 물성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력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보무 생활을 하면 감성이 발로 되어 이성을 주도적으로 부려 써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물의 영장다운 두미를 유지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여 권위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지금 여기에 깨어 살아 가상 공간인 과거나 미래에 천착하지 않아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아 현실 공간에 비친 지금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 사라져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고 지식 정보화 사회가 구축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견인한 것은 생각의 이원성에 입각한 생각의 모두입니다.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론적인 감각의 모드로 돌아가 관념적으로 분열하던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를 평등성에 의거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인간 존엄 정신을 구현하여 물질의 질곡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구도입니다.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넘어가죠. 너무 끝났나? 난? 아니 시대 죄송합니다. 시대 140 정신을 이루가자면 마음이 몸을 늘 보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잃고 천하를 잃어도 자기 몸만 마음이 잃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봄 35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늘 보는 데서 그쳐서는 지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면 생각이 비워진 무심이 됩니다. 무심은 아무 경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계를 맞아 막힌 것을 뚫거나 어두운 것을 밝히고자 하면 기계적으로 감각하는 데 그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 의문을 바라여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감성만이나 이성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음양합덕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의식 수준이 진보 발전합니다.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그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또 하나의 습관적, 기계적, 타성적이 되어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물성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울 때를 당하여 무작정 비추기만 해서는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화한한 본체를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은 대각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 천통만통 소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야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생각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언행이 온전해집니다. 많이 발전했어. 세부순배 돌아가니까. 세순배 돌아가니까 딱 발전했어. 맨 처음이라고 달라졌어. 목소리가 이제 터졌어요. 네, 터졌어. 낭독 불량 괜찮다. 하여튼 저기 뭐야 음식이 잘했네. 정말 사놓고 공부 이거 안 하면 나는 자, 10분 남았으니까 하나 누가 이거 하나 읽어줄게. 봄 36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다 라는 말은 전 지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이성은 생각의 힘으로 학문과 과학기술을 선도하여 물질 문명을 개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한계점에 이르러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그 한계점에 이르러 물질만으로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자각이 어렴풋하게 남아 조성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외부적이고 현상적인 물질은 생각에 의거한 이성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내면적,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속마음, 인품이나 의식 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이성만으로서는 미치지 못하여 감성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가 보니 이성을 중시하여 감성이 억압당하여 잠재되어
감성과 이성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본성, 인성, 천성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의 이분법에 의거하여 선악, 시비, 장단을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생각의 힘은 강력해진 반면 따지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직관, 감성이 우둔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라는 기계는 잘 다루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심신에 대하여는 잘 다루지 못할 뿐더러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는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열길 물속은 잘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은 이성으로 열길 물속은 잘 알고 물속도 잘 알고 네, 감사합니다. 이성으로 열길 물속도 잘 알고 감성으로 한길 사람 속도 잘 알아야 한다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렵다는 알기 어렵다는 한길 사람 속을 알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한길 사람 속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생각과 감각, 이성과 감성의 위치와 순서를 살펴보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감각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감성이 이성에 앞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성은 물성을 존재시키는 정신의 속성이고 원인이라면 이성은 물성을 부리고 쓰는 몸의 속성이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성을 부리고 쓰느라고 정신을 잃고 감성을 잃은 부조화와 불균형을 치유하여 감성과 이성, 영성과 물성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각, 감성이 항상 존재하는 가운데 필요시에 생각, 이성을 구사하여야 안과 밖의 위치나 순서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성의 시대를 여는 마스터 키로서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생활이 상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몸을 늘봄의 생활을 하면 내면에 감각의 스크린이 열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가 바르게 비치는 크고 텅 비고 깨끗하고 환한 거울과 같아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바르게 보아 사람을 볼 때 신분의 상중 하나 나이에 따른 9세대나 신세대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갈라보지 않게 되고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 좌파, 우파로 진영이나 지역적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게 되고 사람의 속마음인 본심 천성이 위대하고 존엄함을 다 갖춘 다 같은 하나인 줄 깨달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줄 알아 사람을 공경하게 되어 권위주의적인 언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성의 시대가 활짝 열리면 오감으로 현미경으로 만원경으로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듯이 사람의 표정이나 말소리를 보고 듣기만 하여도 사람의 속마음이 크고 둥글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화한한가 여부를 의식의 스크린이 열린 정도를 알아보고 가늠하는 감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진일보한 의식으로서 지혜 중의 지혜인 대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정의, 평화가 참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세기는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화를 이룩할 때입니다. 지저분한 목소리 나는 너무 좋아져. 나는 아주 그냥 감동이야. 목소리 좋은 거. 응? 맨날 아니 그래도 그거 베이스가 있잖아. 징 소리가 나서. 아니 그 징 소리. 목소리가 어때? 아니 진짜 그 힘이 있어 소리가. 아무도 흉내 못 내. 자, 한 개 더 있고 이제 끝냅시다. 5분 남았어. 예. 150페이지. 특정이 인간. 150. 아예 좋은 거네. 좋은 거. 특정 인간 좋은 거야? 아니 특정 인간인가? 150페이지. 네. 제일 좋아요. 좋잖아요. 특정이 인간인가 알찬 인간인가. 지금 이 순간 자기 내면을 관조하여 봅시다. 자기 안에 무한의 허공성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은 영성이 가득 차 아리차고 어리 차 있는가. 자기 안에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뿐인가. 지식이나 돈이나 명성은 외형적인 물성인지라 세월이 가면 흐트러지고 변하고 소멸되는지라 내면의 곳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각득하고 증득한 영성만이 참된 자산이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돈이나 명성은 자기 자산이 아닌지라 갖고 가지 못하고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풀이나 나무는 씨앗이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와 잎새와 꽃을 피운 다음 빛깔과 맛과 향기가 있는 물성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립하여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사는 생활을 통하여 외부 지향적인 생각 위주의 삶에서 내부 지향적인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안으로 모으고 모아 감성이 꽃이 활짝 피어나면 빛깔도 맛도 향기도 없는 영성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자기 내면이 영성으로 가득 찬 알찬 인간인가 아무것도 벌어놓은 곳이 없는 쭉정이 인간인가를 가늠하여 자기를 반성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봄나라 책과 강의는 오직 쭉정이 인간을 면하고 알찬 인간을 만들어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감성의 시대를 열기 위한 가이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루어집니다. 참된 복지와 정의와 평화는 외형적인 소위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결실에 있습니다. 속이 가득 찬 인간이라야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영육이 조화로운 새로운 인간과 세상을 이룩할 것입니다. 오직 알찬 인간인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외형적으로 생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도덕적인가 아닌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생각이라는 잣대로 판단, 평가, 심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됐죠, 이제 시간이? 네. 아, 이제 10시 다 됐다. 편하게 읽으셨어. 감사합니다. 오늘 다 잘 읽으시네. 이제 갈수록 이제 자꾸 발전하죠, 하나씩. 네. 발전해.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아 이거 뭐 진짜 발전의 길이네요. 무한 발전. 무한 발전의 길. 김승환이 오늘 경험이 어때?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게 신기하고 그죠? 좀 속이 시원한 느낌. 그렇죠. 이 글이 읽으면 시원해지게 하는 거야. 빵빵 터지게. 맛을 금방 보셨네. 시간만에 그 정도 됐으니까 조금만 더 쉬면 집에 가서 그 책을 오늘 이걸 사고 가신다 그랬죠. 그래갖고 시간이 남으면 많이씩 읽으세요. 처음에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맨 처음에. 틀이 잡힐 때까지. 틀이 잡힐 때까지. 이게 몇 페이지 읽고 덮어놓고 이러면 안 돼. 쭉 읽어가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글을 써보시고 오늘 집에 와서 숙제 있어요. 오늘 체험을 쓰셔야 돼. 그래 우리가 댓글 다 달아줄게. 맞아요. 그래도 인사에 쓰고 줄게. 그래야지 김승환이 여기 레지스터를 하는 거야. 아 김승환이 오늘 왔었구나. 여기 응원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해보세요. 스타트는 아주 좋아. 진짜 빨리 발전한다. 봄나라 여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김단 스님이 오셨으면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뭐 여기저기 그냥 떠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또 돼야 되고. 그죠? 그렇게 환희심이 남으면 된 거야. 선생님들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다 깨어난다고 맞아. 하셨으니까 믿을 거야. 원풍님 내일 어디로 오실지 아세요? 흑암동 2번 지정원이 출. 여기 2번 좀 몇 주셔야 시? 돼. 여기 부산 가시기 전에. 다들 제대로 아시는 가게가 꼭 밖에서 나와서 기다리셔요? 밖에 알아. 거기 안에는 복잡해.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네. 김남춘입니다. 내일 뵐게요.